2023년도 USB 코리아 매칭장을 정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4년 만에 USB 코리아 매칭 설명회를 현장으로 하게 됐는데 많이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번에 자코비 메디컬 센터 알버트 아인슈타인 컬리지 메디슨에 배치돼서 이번 7월부터 뉴욕으로 가게 되고요. 이번에 팀장을 맡았고 이번에 인트로덕션 앤 크레덴셜 그리고 매칭 총무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희가 조사 설문조사를 보니까 여기서 절반 정도는 USMLE를 아예 처음 해보신 학생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을 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뭐부터 설명을 드릴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일단 타임라인부터 설명드릴게요. 이게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뭐 이런 거거든요. 지금 12월까지 스텝 2까지 다 완료가 되는데 혹시 1월부터 레지던트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막 이런 질문을 생각보다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근데 미국도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수련을 시작하고 싶다고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모든 레지던트가 7월 1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2월 달에 원서 접수를 해서 12월 중간에 발표가 나는 거랑 다르게 미국은 작년 7월부터 그러니까 7월 1일에 시작하면은 그 전년도 7월부터 매칭을 지원을 해서 그러니까 본과 3학년 미국 기준으로 본과 3학년 끝날 때 매칭을 지원해서 매치 서류를 내면서 본과 4학년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작년 타임라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ECFMG가 그 Education Committee for Foreign Medical Graduation이라고 해서 흔히 외국인 의대 사무소예요. 미국에 있는 모든 외국인 인사를 관리하는 저희들의 사무소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의 모든 서류를 발급해주고 이거를 작년 기준으로는 6월 28일에 토큰이라는 걸 줘서 이 토큰이라는 걸 받아서 저희가 그 사이트, 진학사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걸 마이러스라고 하거든요. 그게 미국의 진학사 같은 겁니다. 그냥 들어가셔서 거기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9월 28일까지 서류를 내고 그 다음에 10월부터 1월까지 인터뷰를 하고 3월 중순에 결과 발표가 나고 그 다음도 7월 1일부터 수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27일까지 원서를 내셔야 됩니다. 이거는 매년 바뀌는 거고 이게 조금 더 있으면 더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 준비물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미국 USC라고 해서 미국 실습 경력, 그 다음에 USMLE, 그 다음에 이런 서류들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AAMC라고 미국 전체 의대 연합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KAMC가 되죠. 미국도 AAMC라고 전체 연합인데 여기서 MyERAS라는 그런 사이트를 운영을 합니다. 거기서 거의 모든 걸 해결하고 관련 서류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 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선 하나씩 개론만 설명을 드리자면 USC는 United States Clinical Experience로 자세한 설명은 다음 강의 때 해주실 건데 이게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의과대학 지금 재학 중이고 미국에 대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학생 때 무조건 실습을 다녀오셔야 됩니다. 이게 매치 여부에 상당히 커다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생이면 본과 3학년 또는 4학년 때 꼭 미국 실습을 다녀오셔야 되고 이거는 세션 2 때 강연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USML인데요. 이거는 United States Medical Licensing Exam이라고 해서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시간은 사람마다 매우 달라요. 이게 자기가 어느 정도 의학지식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매우 다른데 보통 다 치는데 1에서 1.5년 정도 걸리고요. 스텝 1, 스텝 2, OET, 그 다음에 스텝 3 해가지고 3개월, 7개월, 2주,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스텝 3는 원칙상으로는 레지던트 1년 때까지는 까지 쳐도 되는 시험이어가지고 원칙상으로는 스텝 3 없이 원서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스텝 1은 가장 먼저 치는 시험인데요. 이게 임상의학에 어떻게든 연결을 시키려고 S는 기초과학이에요. 결국 막 생화학 나오고 그런 기초과학이고 원래는 스텝 1 점수가 있어가지고 이 점수로 매치 때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점수가 높아야 매치가 잘 되고 좋은 데를 갈 수 있는데 작년 1월부터 점수가 패스페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점수가 나오지 않고 2024년 지원자부터는 대부분이 패스페일 성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지원부터는 이 점수가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립선 부대증 같은 경우는 테스토스테론이 DHT로 바뀌는 것 때문에 생긴다, DHT 때문에 생기는 거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예방학 문제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스텝 2 같은 경우는 KML이랑 가장 유사한 시험이에요. 유사하지만 범위는 상당히 다릅니다.
범위는 마이너 과목까지 정말 1차 진료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게 다 나오고요. 정말 우리 통계 어떤 메커니즘 같은 것도 다 나옵니다. 그리고 스텝 1이 패스 페일로 된 지금 가장 중요한 시험이고 이 점수에 따라서 어디를 매치될 수 있냐, 그리고 매칭이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냐, 매치될 수 있냐 여부가 좀 많이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점수가 높지 않다고 해도 그래도 매치는 잘 되는데 그래도 아직 시험을 치지 않으신 분들은 점수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 다이렉터라고 해서 한 프로그램을 총괄하시는 분을 PD라고 해요. 그 PD 분들에게 매년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2021년 설문조사에서 봤을 때는 스텝 1 스코어가 가장 중요했고 누구한테 인터뷰를 주냐에 대해서는 스텝 1 점수가 제일 중요했고 그 다음에 학교 성적, 그 다음에 스텝 2 성적 이런 식으로 중요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스텝 1 스코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스텝 1 스코어가 패스 페일로 되기 때문에 이제는 스텝 2 스코어가 스텝 1 스코어를 대체할 겁니다. 그래서 스텝 2를 아직 보시 않은 분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텝 2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냥 특시랑 어느 정도 비슷하게 문제가 많이 나와요. AC 리미터를 먹었는데 기침을 하다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끊어야 되나 이런 거랑 뭐 이런 행동 문제들로 나오고요. 자세한 건 다음 강의 때 설명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스텝 2 CS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CPX 오스키 같은 시험이 있었어요. 2020년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미국에서 센터를 다 클로즈 해가지고 현재까지 그냥 폐지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매년 발표를 다르게 가는데 현재는 오큐페이셔널 잉글리시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토플 비슷한 시험으로 바뀌었고 이게 통과 자체는 생각보다 커트라인이 낮아서 한 2주 정도 준비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스텝 1, 스텝 2, 스텝 2 CK, OET를 쳤으면은 이런 ECFMC 서티피케이트라는 것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게 배치 때 꼭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은 배치가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의사면허 이런 게 아니라 한국 의대 합의를 미국 의대 졸업생들과 동등한 학비로 인증해주는 일종의 증서예요. 그리고 이게 있어야 배치를 낼 수가 있습니다. 배치를 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있어야 거의 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년 5월마다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패스웨이를 내고 아마 보통 6가지 정도 패스웨이가 있는데 한국인 같은 경우는 의대 졸업하고 국시만 치면 한국 의사면허가 나오기 때문에 신청하면 보통 바로 되고요. 3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가 매년 열릴 건데 5월 중순부터 열릴 건데 작년 같은 경우 5월 12일쯤에 열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면은 돈 내면은 3주 뒤에 그 ECFMC 서티피케이션 날라옵니다. 그래서 스텝 1, 2, 그리고 OET 세 가지를 통과하셔야 되고 그리고 의대 합격증이 필요해요. 다만 이제 본과 4학년 때 지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의대 합의가 없기 때문에 지원 당시에 ECFMC 서티피케이트를 가지셔도 되고요. 다만 본과 4학년 때 지원하는 사람의 경우에서는 거기에서도 이해를 해줍니다. 이해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서가 저희가 택배로 페덱스로 이렇게 날라옵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게 옛날에는 한번 ECFMC 서티피케이트를 받았으면 그게 평생 갔습니다. 근데 지금 OET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이게 1년짜리, 유기간 1년짜리 서티피케이트이 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그 인증받은 수련을 1년 이상 해야 퍼머넌트한 증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CFMC 서티피케이션을 받으면은 스텝 3를 칠 수가 있는데 이게 미국에서만 칠 수 있는 시험이고 스텝 1, 2, OET는 한국에서 칠 수 있습니다. 서울 쪽에서 칠 수 있는 시험장이 있고요. 스텝 3는 괌이나 보통 하와이 가서 많이 치십니다. 미국 본토에서만 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이거는 고급 임상과학고 그리고 스텝 2랑 유사하지만 시뮬레이션으로 환자가 이렇게 했대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는 현재까지는 비자 때문에 치는 시험이고요. 더 H1B라고 해서 좀 더 좋은 비자가 있는데 그거 받으려면 스텝 3가 필요하고 다만 지금은 스텝 1이 PF로 바뀌었기 때문에 원래 스텝 1, 스텝 2 스코어를 보던 것을 스텝 2, 스텝 3 스코어를 보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가 처음이라서 바뀐 게 처음이어가지고 아직은 모르지만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서류는 다음 강의에 설명드릴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이드레스라는 사이트에서 이러한 서류들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올해 지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타임라인 하나 정리를 해드리면요. 지원은 9월 27일까지입니다. 동부 시간으로, 미국 동부 시간으로 9월 27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9월 28일이겠죠. 어쨌든 그때까지 모든 서류를 다 완료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8월 말까지는 스텝 1, 2, OET까지 완료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ECFMC 설티를 그때 신청을 해야 9월 말까지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8월 말까지는 미국 임상 교육을 쌓으셔야 되고, 그리고 9월 27일까지 내년 바뀝니다. 9월 27일까지 연설을 해서 10월에서 1월 사이에 인터뷰 받으면서 인터뷰를 보시고, 올해는 아마 하이브리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서 일부는 줌으로 하고 일부는 가서 인터뷰를 하는 걸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3월 2일 날 2월 달에 여러분들이 받은 인터뷰를 갖다가 랭코드를 넣어서 3월 중순에 발표가 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일단 간략한 개론은 이 정도였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번 회원분들께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2022-2023 아카데믹 이어에서 한국인 72명이 지원을 하셨고요. 그 중에서 42명이 배치가 되셨습니다. 매치 레이트는 98.3%가 나왔고, 이거는 미국인이 아닌 정말 외국에서 의대를 졸업한 그런 non-US IMG라고 부르는데 International Medical Graduate입니다. 그 전 세계 non-US IMG 매치 레이트이 59.4%인 걸 비교해서 비슷하게 나왔고, 아마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상황에서 이 정도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선배들 분께서 이렇게 42명 중에서 39명이나 설문조사를 참여해 주셔서 저희가 감사하게도 선생님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각 회원분들께서 몇 개의 인터뷰를 받았냐입니다. 이렇게 20개씩 받은 훌륭한 선생님도 계시지만 보통 보시면은 인터뷰 하나 받고 계신 분도 계시고 2명이나 계시고 39명 중에서 인터뷰 3개 이하로 받고 계신 분이 9분이나 계십니다. 저희가 US 메디 코리아가 되게 이타적이고 정말 저게 좋은 정보 많이 들었고 정말 좋은 사이트고 참조를 꼭 해야 되는 사이트를 봤는데, 거기는 좀 자기 결과가 잘 나오고 자기 결과에 대해서 좀 만족스러우신 분들만 보통 후기를 올리세요. 그래서 UK 같은 데 보면은 다 막 인터뷰 10개 이상 받은 거 같고 다 막 20개씩 받은 거 같고 이러는데, 사실은 그거는 슬랙션 바이어스가 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0개 이상 받으신 분 생각보다 없습니다. 대부분이 10개 이하로 받으셨고 잘 매치돼서 잘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찬가지. 그리고 Year of Graduate는 졸업 연도를 말하는데, Old Graduate이 졸업 이후 5년이 지난 Old Graduate이 절반 정도, 그리고 Fresh Graduate 절반 정도 생각보다 다양하게 가십니다. 전문의 따고 가시는 분도 여러 계시고, 그리고 39명 중에서 17명은 영주권이거나 시민권이고요. 그리고 22명은 비자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저도 비자가 필요하고요. 근데 물론 이거 보면은 상당히 생각보다 시민권이 많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미국 사람이 미국 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니까 지원하는 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자가 필요하더라도 생각보다 되게 잘 가니까 걱정 말고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슬랙션 바이어스와 마찬가지로 저희 US 메디 코리아를 보면은 다 막 스텝 1, 2가 250, 260 있는 것 같고 다 막 260, 70 이러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저희 KMG에 매치된 사람들에만 평균을 낸 겁니다. 매치된 사람만 정보를 얻어서 한 건데, 생각보다 평균이 US 메디 코리아에 나온 것처럼 높지가 않아요. 스텝 1 평균이 240, 스텝 2 평균이 251로 전 세계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US 메디 코리아가 오면은 막 250, 260 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이 230에서 249 구간이고, 스텝 1의 경우, 스텝 2의 경우 240에서 259의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스텝 스코어가 되게 중요하고 스텝 스코어를 잘 받으면 좋은 프로그램에 잘 갈 수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스텝 스코어가 그게 엑셀런트하지 않다더라도 매치 다른 걸 보완해서 하시면은 매치돼서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스텝 스코어는 잘 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스텝 3는 저희 같은 경우는 스텝 3 스코어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아서 좀 다양한데, 선생님들 때는 스텝 3 스코어를 좀 잘 받아서 지원하시는 게 여러모로 스트롱한 애플리케이터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성적인데요. 이게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가 USMLE 커뮤니티에 국민의 경우 학교 성적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좀 잘못된 정보가 많이 퍼져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올해 지원하신 분들의 절반 이상이 61.5%가 학교 다닐 때 상위권이었습니다. 상위 20%였고 30%는 상위 10%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성 마찬가지로 학교 성적이 안 좋다고 해서 못 가는 건 아닙니다. 학교 성적 안 좋으신 분들도 다른 걸로 중을 충분히 갈 수 있고 잘 좋은 데 배치되신 분도 많습니다. 다만 여기가 절반 이상이 내생이 이런데 학교 다닐 USMLE 하는 거고 학교 다닐 때 대신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그 영어 능력인데 이건 뭐 사실 이것도 약간 바이어스가 있긴 한 게 영어를 잘하니까 레즈메를 도전하는 게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영미권 체류 경험이 거의 아예 없는 분들이나 1년 미만으로 있는 분들도 레지션에서 잘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추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리서치인데요. 리서치가 이게 아예 없는 분도 11분이나 계셔요. 보통 올드 그레이주에이트 같은 경우는 졸업 이후에도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에도 적혀 있거든요. 전문의생들은 리서치 참여를 하시니까 그거랑 반해서 리서치가 없어도 잘 배치돼서 가시는 걸 볼 수 있고 있으면 정말 좋은데 없어도 갈 수 있고 만니토리는 아니다, 의무는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좋은 프로그래미스로 리서치 잘하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기 때문에 리서치가 있으면 더 좋은 캔디데이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회원분들 US LOR이라고 해서 추천서를 총 4장을 냅니다. 모든 프로그램에. 그런데 그 4장 중에서 보통 3장은 미국 LOR, 그리고 1장은 그 예를 들어서 지원과 과장 LOR도, 그런 예를 들어서 내과를 지원하는 자기 모두의 내과 교수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미국 실습 경험인데요. 다양합니다. 이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실습 경험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른 걸로 이게 절대적인 뭔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보면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물론 이제 통계적으로 우리가 많은 분석이긴 하지만 지금 가진 결과로 현양 분석 돌려봤을 때 YOG가 어릴수록, 그러니까 졸업 이후 연도가 적을수록, 그 다음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을수록, 그리고 스태투스 스코어가 좋을수록 더 많은 인터뷰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보자면 매칭의 중요한 요소가 영주권 시민권 이게 사실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USMA 스코어, 학교 대학 시절에 클럽십을 갔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Year of Graduation이라고 해서 졸업 이후 몇 년 지났는지 이게 보시면 이거 다 이것도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요. 2024년 7월 1일에 레지던트를 시작하는 2023년도 9월에 배치를 지원하시는 분의 경우 예를 들어서 2020년도 졸업생의 경우 YOG가 4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레지던트를 들어가는 연도 빼기 자기가 졸업하는 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중에 PPT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고 다시 계산해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상당수의 대학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좋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YOG를 수로 끊어야 돼요. YOG 초까지만 받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갈 수 있으면 최대한 졸업 이후 텀 없이 빨리 가는 게 좋습니다. 저희 남자분들 같은 경우 공부에 대해서 이걸 만족시킬 수 있다고 저도 이걸 만족시키시면 되겠고요. 그러긴 하지만 어떻게든 빨리 가는 게 좋습니다. 한국에서 관리하지 말고요. 최대한 빨리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LOR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이건 되게 의견이 불분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되는 아이디어는 미국 내 추천서가 한국 추천서보다 훨씬 높고요. 미국 내 좀 프레스티지스한 대학도 이런 데 추천서가 커뮤니티 병원보다 더 좋은데 다만 커뮤니티 병원의 추천서가 스트롱할 경우 되게 잘 써주실 경우 되게 엄청 열심히 써줬을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유니버시티 에러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도 중요하고 학교 성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서류 제출 시에 MSP라는 퍼포먼스 이밸루에이션이라는 서류가 있는데 거기에 등수를 등수나 아니면 비교 항목을 적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학교 성적이 숫자가 안 좋다 하더라도 잘 갈 수는 있지만 의대 대학 중이신 분들은 이거를 대신을 포기하시면 안 되고 또 커리큘럼 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 한 번 더 보여주면은 보여드리면은 아까 또 잘했는데요. 학교 성적 그리고 실습 성적, 그러니까 본사 때 비리 성적, 그다음에 또 등수 그리고 내과 지원자일 경우 내과 실습 성적,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어떤 장학금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상을 받는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유는 없고 다 상호 보완적이라서 한쪽에서 문제가 굉장히 컸더라도 다른 걸로 다 보완하면은 내신을 충분히 좋은 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을 가겠다는 의지입니다. 미국 가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갈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른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요. 스토리를 잘 만들면은 다들 잘 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사항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 USMLE 코리아 같은 데 보면은
뭐 스펙용을 한번 해볼까? 뭐 군대 때 시간 남는데 해볼까? 아니면 이거 있으면 좀 멋있어 보이니까 한번 해볼까?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고 이런 질문 저도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당부드리는데 USMLE는 한국에 의사할 거면 스펙으로 쓰일 수 없습니다. 이건 국민연구지 스펙으로 치는 시험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이거 USMLE 치는 것 자체는 미국 면허가 아니고 이것만 가지고는 미국에서 독립적인 진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의사 생활을 하기에는 거의 도움이 안 되고 한국에서 의대 패컬티를 하실 분들은 한국 수련을 받으셔서 나중에 원부년 정도만 미국으로 가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USMLE를 스펙용으로 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드리고 싶고 그래서 USMLE를 치기 전에 왜 대학교를 가고 싶은가, 미국이 어떤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더욱 미국 내에 실습을 한번 가보시고 한번 찾아보시는 걸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는 의사들이 힘들긴 해도 그래도 전 세계랑 비교했을 때는 아직 되게 대우가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개발된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정말 학교 다닐 때부터 미국에만 올인해서 졸업 이후에도 1, 2년 정도 미국에서 리서치하고 1년 정도 리서치하고 그리고 레전드를 좋아하는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저희가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미국 레전드 경쟁은 1년차 자릿수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전체 지원자 수는 매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그래서 점점 경쟁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하실 거면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미국 내 의대생도 20년 동안 미국 내 의대 졸업생 숫자도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한 20년 전 같은 경우는 막 서지컬 스페셜티 같은 데도 레전드로 하고 그다음에 대학병원 레전드도 잘 들어가시고 내과 같은 데도 대학병원 잘 들어가시고 이러는데 요새는 대학병원이나 아니면 뭐 서저리, 마이너 서저리 같은 거를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 가시기로 마음을 붙였으면 정말 여기만 생각해서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은 커넥션 사회이기 때문에 미국에 계신 한국인 선배들에게 메일 보내보세요. 그냥 모르더라도 그냥 메일 보내면 보통 대답 잘 해주시니까 메일 한 번에서 커넥션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서류 강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서류 강론이라고 하면은 이게 왜 중요한가? 그래서 일단은 이게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거의 뭐 USMLE 스코어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고 열심히 공부해가 점수 잘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서류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는 점수 같은 경우는 내가 그 당시에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해가지고 얼마나 퍼포먼스를 냈는가라는 지표지만 일단 학교 내신같이 롱텀으로 평가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 어떤 족적을 밟아온 사람인가 같은 게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프로그램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프로그램에 더 핏한 사람을 뽑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트레이를 갖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사람 전반을 보기 위해서 결국 성장기, 고교, 의과대학 재학, 그 다음에 졸업하고 나서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전반적으로 알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게 되고요. 그거 전에 선발하는 과정으로 CV랑 PS, MSP, 그리고 추천서까지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스텝 스코어를 저는 이러스 다큐멘트로 뛰어넘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이러스 다큐멘트가 스텝 스코어를 똑같은 스텝 스코어로도 인터뷰를 조금 더 많이 받게 할 수 있고 본 인터뷰를 날아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USMLE 스코어보다 인터뷰 잘 받는 서류 준비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고요. 매치 서류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PS랑 CV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 써야 되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말씀드릴 거고 MSB랑 LOR은 저희가 쓰는 거라기보다는 저희가 받아서 올리거나 아니면은 부탁드려서 올려주시는 항목이라서 따로 뺐고요. 서플리멘탈 이러스에 대해서도 바로 질문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저는 인제대학교를 졸업해서 YOG 5인 상태고 학생 논문 제외 리서치였고 미국 거주 경험도 없으며 일단 USC로 미국 다녀온 게 유일한 미국 경험이고요. USML 스코어는 스텝 1, 스텝 3 전부 다 평균치 정도입니다. 평균 뭐 플러스 마이너스 2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뷰 중간에 스텝 3 미국에서 치고하고요. 그리고 이스턴 버지니아 메디컬 스쿨 인터널 메디슨에 매치되었습니다. 매치 서류라는 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라스라는 게 레지던시 지원에 필요한 모든 걸 업로드하게 된 포털이에요. 여기가 뭐 ECFMG 서티피케이트랑 받고 나서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모든 것들을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이게 프로세싱 타임이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일찍부터 준비를 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올려두는 게 좋고요. 이 이라스트 다큐멘트는 크게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거랑 다른 사람 손 거치는 거랑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다른 사람 손 거치는 LOR이랑 MSP는 무조건 미리미리 부탁을 드리거나 미리미리 내가 리뷰를 해가지고 수정사항 있으면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죠. 물론 LOR은 내가 리뷰를 할 수 없습니다. LOR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볼 거를 웨이브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볼 수가 없고 MSP 같은 경우는 리뷰를 했다라는 거를 체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 경우에는 뭐 이상한 항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학교 쪽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붙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 손으로 하는 거는 커리큘럼 디테일이랑 퍼스널 스테이트먼트가 있습니다. CV는 이력서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매치 서류가 여기 보면 올라간 항목이 쭉 나와 있죠. 뭐 LOR이랑 PS랑 USML 스코어 같은 경우도 그 리퀘스트를 올리게 되고 학교 성적표랑 MSP가 서술형 성적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거랑 사진까지 모두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에 대한 정보는 본인이 제일 잘 알 거예요. 그럼 내 서류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한다면은 그게 진짜 맞는 말인가, 나랑 삐끗한 말인가를 잘 생각을 해보고 만들어야 되고요. PS를 저는 제출 시점까지 계속 수정을 했고요. 마지막 펌펌 나온 게 제출하기 하루 전날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때 되면 불안하고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내가 쓴 글이 더 나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수많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을 믿고 일찍 생각을 많이 해서 계속 리비전을 거쳐서 마지막 시간에 엄청난 수정을 하는 거는 오히려 마이너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싱 말씀을 드렸는데 LOR 기준으로 업로드의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면 3주까지 걸릴 수가 있어요. 그 말인즉슨 9월 27일쯤에 저희가 만약에 파이널 서밋이라고 하고 그때 프로그램에서 저희 서류를 리뷰를 하기 시작을 한다면은 9월 초에 올라가는 게 안전하다는 뜻이겠죠. 9월 초에 업로드를 시작을 해야 프로세싱 되고 나면은 그때쯤 완료가 될 거니까요. 그래서 모든 건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타이포랑 그래머 에러 같은 경우는 아주 문제가 큰 항목이에요. 특히 저희는 영어를 원래 쓰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잉글리시 네이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의 영어 능력이 아주 떨어진다라고 비칠 수가 있어요. 혹은 뭐 꼼꼼하지 못한 사람이란 이상도 줄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파상영어 수업이든 문법 교정 수업이든 이런 걸 통해서 무조건 계속 리뷰를 하셔야 돼요. CV랑 PS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참고자료 CV랑 PS 같은 경우는 뭐 Bachelor, Resident, Redbook, AMC 등등 되게 많이 레퍼런스가 나오게 되는데 Redbook 같은 경우는 약간 아웃데이티드된 게 조금 있고요. 다른 것도 되게 포맷이 다양해요. 근데 너무 형식에 구애받지 마시고 결국 본인 소개를 본인이 쓰시는 거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V는 이력서이긴 한데 이력서가 아니라는 게 내가 무엇을 했나 더하기 뭐 나는 이걸 통해서 이런 걸 느끼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이런 걸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월시 기본 양식이 있긴 한데 이 긴 칸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본인이 채울 수 있는 항목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대변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한다고 생각하면 좋으실 것 같고 저는 가독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제 그 CV 하나를 가져온 건데 여기에서 work experience인데 이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 구별이 되어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은 제가 chief doctrinalist로서 일을 했고 그 다음에 as a chief doctrinalist 여기서부터가 모조리 빈칸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 신분이 이런 환경이고 이런 병원에서 이런 일을 했다. 그래서 내 role and responsibility는 이거였다. 1, 2, 3, 4번으로 나열했고요. 그 밑에 나는 이걸 통해서 이런 걸 배우고 앞으로 이렇게 해나갈 예정이다 라는 식으로 저는 나눠서 썼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항목을 좀 구별해서 쓰려고 노력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volunteer experience 같은 경우도
while volunteering with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Group 여기부터가 모듈이 빈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1번, 2번 나눠가지고 role and responsibility를 쓰고 그 다음에 느낀 점이랑 뭐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를 나눠 썼고요. 이렇게 나눠서 쓰는 게 저는 보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CV를 뽑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큰 구별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조건 눈으로 봤을 때 딱딱 떨어지는 게 조금 더 편안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personal statement인데 이건 자기소개서이고요. 엄청나게 잘 쓰거나 엄청나게 못 쓰거나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SD 아닌 이상은 별 그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단지 미국 같은 경우는 그 PS를 어릴 때부터 계속 쓰잖아요. 그 친구들은 뭐 대학 간다고 쓰고 메디컬 스쿨 지원한다고 쓰고 레지던트 지원한다고 쓰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거의 10년간 리비전을 해온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1개월 쓴다고 그만큼 완벽하게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가능한 빨리 이거를 준비를 해가지고 가능한 더 리뷰를 많이 하고 가능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열심히 파악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특히 저희는 레지던시에 대한 PS를 쓰게 되니까 의학을 공부하고 의료행위를 하면서 나에게 의미 있었던 경험이 무엇이 있는지 이거를 먼저 찾아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make your own story라는 게 왜 굳이 미국인가? Why US는 뭐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어떤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넣어서 쓰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자면은 내 거는 퍼즐가 다 더 좋아요. 난 퍼즐 푸는 걸 좋아해요. 이거는 내가 해도 할 수 있고 내 옆에 사람이 해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뭐 그렇잖아요. 모두가 할 수 있는 말은 내 스테이트먼트가 아니에요. 나만이 할 수 있는 말이 내 스테이트먼트예요. 그래서 클럽십 때 이런저런 환자를 보고 저런 상황을 겪고 그러면서 난 이렇게 해결해 나갔고 거기에서 이런 걸 배워서 앞으로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건 남이 할 수 없는 얘기예요. 내 스토리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구별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진솔하게 쓰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구성은 인트로 그 다음에 사례 1, 2, 3으로 문단 3개를 넣고 마지막 문단의 마무리랑 앞으로 되고 싶은 것 그 정도를 넣으시면 될 것 같은데 PS가 나중에 이라스에 직접 떠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한 페이지를 딱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뭔가 지저분한 것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한 페이지 안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한 페이지라는 거는 그 글자를 잘 조절하는 거 따라가지고 문단이 넘어가고 말고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거는 잘 조절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옆 사람이 말해도 말이 되는 내용은 내 얘기가 아니고요. 제일 좋은 스토리는 사실 USC 때 겪은 내용을 쓰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의대생 때 실습 때 겪은 상황도 좋고요. 간략한 상황 설명, 거기서 내가 문제라고 느낀 거,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가, 여기서 무엇을 배웠고 앞으로 난 내 엔티티를 이렇게 활용하고 싶다라는 게 제가 전반적으로 전개를 해나간 방식이었어요. YUS를 끼워 넣을 수 있다면 더 스무드하게 되겠죠. 굳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온다는 이유를 PS에 그냥 살짝 끼워 넣으면 굳이 다르게 설명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모든 이러스 다큐멘트 중에 나의 인간적인 면모를 가장 잘 부각시킬 수 있는 항목이에요. 학환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 엠패티를 갖고 있는 시선을 내가 부각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CV든 어디든 다른 데에서는 제가 썼듯이 느낀 점을 끼워 넣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건 쓸 곳이 없거든요. 이런 데 녹여낼 수 있다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MSP랑 LOR인데요. MSP는 서술형 성적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교생활 전반, 특히 임상 실습 기간에 대해서 나를 지켜본 사람이 적어주는 커멘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점은 당연히 높을수록 좋고요. 제일 중요한 건 지원하는 과의 성적 그래프랑 내용이에요. 내가 지원하는 과가 예를 들어 내과인데 내가 내과를 뭐 C급을 받았다. 그럼 그거는 좀 크리티컬할 수 있겠죠. 근데 대신에 대충 상위 25% 위로만 넘어가면은 별 문제는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 업데이트가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이건 밑에 링크 나중에 파일 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큰 업데이트는 아니긴 한데 좀 더 간략하게 잘 써라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MSP 내용인데 대충 학생은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학생의 특이한 사항은 이런 거다. 이런 학교를 졸업했고 그냥 아카데믹 프로그레스에서는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거 평가한다. 프리클리니컬 코र्스 여기부터는 그냥 성적표 나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MSP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본인이 졸업한 학교에서 이 내용을 갖고 있을 거예요. 졸업하거나 재학하고 있는 학교.
학교에서 이런 포맷을 갖고 있을 거예요. 미국을 갔던 사람이 있다면은 그분한테 받아가지고 어떻게 행정실 쪽에서 포맷을 잘 만들어 주신 거를 받고 거기에서 리뷰를 해가지고 리비전을 하고 그게 제일 맞는 것 같고요. 학교 따라 포맷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학교의 포맷이라서 일단 저는 이렇게 넣었고요. 네, 그래서 옆에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MS1, MS2라는 게 학기별로 유닛이랑 GPA랑 다 써져 있고 그 위에 과목명이 다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클래스 랭킹을 기재했고요. 네. 그래가지고 본인이 조금이라도 더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넣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클럽십에서 코어 클리니컬 클럽십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결국에는 제일 디테일한 부분이고 제일 디테일하게 이 학생은 이런 사람이었고 이런 식으로 환자와 커뮤니케이션 했고 이런 데서 익셉션을 한 걸 보였다. 결국 뭐 같이 일하기 좋은 사람이고 뭐 그런 식으로 옆에 코멘터리가 달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그 학점 분포도에 따른 표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역시나 시험이나 평가에서 잘했으면 석자 및 탑 몇 %라는 거를 같이 넣어주는 게 훨씬 임프레시브하겠죠. 그리고 이거는 그 다음에 Required 클럽십이랑 Elective 클럽십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런 식으로 전부 표로 그 들어가는 그대로 제출을 했고요. 근데 이거 말고 그 학교 따라서 이쪽 항목까지도 전부 다 그래프를 그리는 그런 학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학장님 총평, 그 외에 학교 정보 그런 식으로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코어 클래시컬 클럽십에서 잘 리뷰를 하셔야 되는 게 저는 페디아트릭스를 B0를 받았어요. B0를 받았기에 저는 뭐 exceptional이나 extraordinary나 그런 말을 못 쓴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쓸 수 있었던 단어인 strong이나 아니면 above satisfactory나 successful 이런 수식어로 이어나가고 여기에서 오케이라고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outstanding, excellent, good, okay 이 범주가 있잖아요. 이 범주 따라서 확인을 해보시고 A 뿌리면은 당연히 outstanding을 수식하는 말이 들어가야겠죠? 근데 막 C 뿌리인데 outstanding이 수식어로 들어가면 안 되듯이 이런 거는 잘 리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는 페인트 프레이즈예요. 약간 얘가 이거는 잘해 라고 하면은 다른 건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단어가 있지 않은지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레터인데 Letter of Recommendation인데 이거는 한국에서는 저희가 좀 학교를 나오고 그런 게 있지만 미국에서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희의 레퍼런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author를 더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거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USLOR이 KLOR보다 강력할 수밖에 없고 USLOR 내에서는 조금 더 이름이 있는 유니버시티가 커뮤니티보다 낫고 커뮤니티가 클리닉보다 낫겠죠. 통상적으로. 물론 이거는 같은 강도의 추천 수준이라는 거에 기반을 한 거죠. 만약에 클리닉에서 엄청나게 얘는 탑 1%다 라고 했는데 유니버시티에서 얘는 탑 50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말이 전혀 다른 상황이 되니까요. 그리고 fresh LOR,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 실습을 하고 올해 받은 LOR이다. 근데 그 전에 내가 5년 전에 클럽십을 해가지고 그때 받은 LOR이 있다 라고 하면 당연히 fresh LOR이 훨씬 더 강력하고 그리고 올 권리는 당연히 웨이브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리뷰를 하면은 그거는 우리의 레퍼런스가 될 수 없어요. 리뷰를 하면 당연히 좋은 말만 써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디파트먼트 쉐어 레터 같은 경우는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필수 요소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디파트먼트 체어 교수님이랑 막 썩친 분이 없다라고 하면은 해당 학과 교수님 뒤에 말씀을 들어가지고 on behalf of 디파트먼트 체어라는 식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널 메디신 지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IMCell이라는 양식이 따로 있거든요. 그 IMCell이라는 양식에 맞춘 LOR 뒤에 디파트먼트 체어 레터를 같이 첨부해가지고 업로드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가지고 다 올렸고요. 그리고 제가 그 레터에서 제일 좀 무서웠는 게 내가 과연 그 당시 실수를 잘 읽었나? 내 레터가 과연 스트롱이냐 할까? 그거에 대해 걱정을 했는데 그때 들은 얘기가 그냥 물어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스트롱 레터를 써줄 수 있냐고. 만약 못 써줄 것 같으면 못 써줄 거라고 할 거니까 그냥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고 만약 여기에서 써줬는데 위크하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냥 엄청 사이가 안 좋을 거예요. 그거 말고는 그런 일 없으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실습 때 무조건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레터가 구체적인 사례가 뒷받침되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런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게 너무 익셉션을 했다 라는 식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냥 이 학생은 1%다 라고 하면은 make sense 하지 않죠. 그리고 무조건 에비던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YOG 보니까 본과 4학년 때 로테이션하고 거의 한 3년 반 만에 레터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제가 레터를 요청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계속 교수님들이랑 스테이 커넥티드 된 상태였어요. 계속 연락드리고 뭐 업데이트 있으면 계속 업데이트 드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레터를 잘 받을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싶고, 실습한 지 오랜 기간이 지났다면은 교수님이 저를 기억을 못할 수 있잖아요. 실습 당시에 뭘 했는지, 뭘 배웠는지, 뭐 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있으면은 PPT가 있을 거니까 그런 거 참고해가지고 첨부 파일 만들어서 보내드려도 좋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9월 초에는 완성된 본을 업로드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트인데 서플라멘탈 이라시스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와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도입된 지 올해는 3년차가 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두 번째였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시그널링을 유의미하게 한다는 것 같아요. 서플라멘탈 이라시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가지고 준비했는데, 이거는 이라시스 다큐멘트에 서플라멘탈로 그냥 작게 뭔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라시스 마감을 훨씬 더 일찍 마감해주고, 그리고 에세이랑 내가 가고 싶은 지역이랑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경험이랑 그런 걸 써내는 시그널링 할 수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mpactful experience essay가 있고, 그리고 지역에 대한 preference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5개의 significant experience랑 뭐 other impactful experience를 적으라고 했는데, 그냥 하나는 네가 힘들었던 일 뭐가 있었는데 어떻게 극복했냐라는 적으라는 거고요. 이게 그 형식인데, 뭐 어떤 형식에서 그냥 CV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CV랑 비슷한데 훨씬 더 짧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거 5개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지역 같은 경우는 그 US Census Division이라고 해가지고 얘네가 뭐 퍼시픽, 뭐 뉴잉글랜드 아니면 미드 애틀랜틱 이런 식으로 다 나눠놔요. 이 중에서 3개를 뽑아가지고 저는 이쪽 지역을 필요합니다. 그리고 왜 필요한지를 이유 적으라고 해요. 역시 옵션이고 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좀 해서 나쁠 건 없는 것 같아요. 서플라멘탈 이러시에서 제일 중요한 프로그램 시그널인데요. 이거는 스페셜티를 맨 처음에 고르고 그 스페셜티별로 내가 제일 가고 싶은 프로그램을 그 개수대로 찍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인터널 메디슨 같은 경우는 밑에 표에 보시면은 7개를 시그널링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어덜트 뉴럴로지 3개 그런 식으로 과따가 다 개수가 다르고요. 근데 이 시그널링이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사실 잘 모르겠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별로 고려하는 정도가 좀 다르다고 느꼈고요. 시그널링을 해야 리뷰를 시작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다른 조건이 다 동등한데 굳이 뭐 얘네 둘을 제외한다면 시그널링 했는 애를 없다. 이 정도인 데도 있고 아예 신경 안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라면은 홈타운이나 연고지를 어필하는 것도, 예를 들자면 뭐 남편이 어느 지역에 있다. 그러면 거기를 쓰겠죠. 아니면 뭐 애기 때 거기 살았다. 그럼 거기를 쓰겠죠. 그거 말고는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각 프로그램이 시그널링을 중요시하는지는 웹사이트나 아니면 현 레지던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